자, 하림치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초반에 개미들의 매수세가 붙었다가 좀 하락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12,000원, 12,000원대를 이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000원 위는 이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12,000원 위는 고평가 구간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3만원까지 간다고 막 엄청 호들갑 떨었잖아요. 근데 이 적정 주가 3만원은 장기적으로 한 2020, 한 30년도까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 거지, 지금 당장 3만원까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은 아무리 기대감이라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솔직히 할인 지주, 장기적으로 할인 지주 이거 주가 오르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무조건 오르는, 이런 장기적으로 오르는 주식이에요. 할인 지주 같은 애들은. 왜냐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이 국내에서 거의 1인자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너무 비싸게 사면은 이 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 NAV라고 하잖아요. 그 주당 적정 주가.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그냥 NAV라고 하는데, 이거를 12,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증권가들이. 그래서 할인 지주가 막 몇 조 원어치 이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밑에 매달려 있는 회사들. 자, 그래서 할인 지주가 이렇게 회사들을 밑에 여러 개를 들고 있잖아요. 뭐 제일사료도 있고 할인도 있고, 그리고 그냥 많잖아요. 선진도 있고. 근데 이 지분 가치를 이 100%로 선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분 가치가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 50% 프리미엄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지주사에는. 그래서 이 지주사에 뭐 예를 들어서 PBR은 보통 1이 적정이라고 하는데, 이 지주사는 0.5가 적정이에요. 그래서 0.5를 넘으면은 고평가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재 그 4천억짜리 땅, 이거는 이 개발이 2030년도, 늦게 보면은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 2030년도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이 평가 가치가 이 적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뭐 건설 이 빌딩 짓는 동안에도 뭐 또 제2의 코로나 같은 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100% 지금부터 100% 주가에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양재동의 땅을 지금 개발을 해서 뭐 기대 수익이 4조잖아요. 순 자산 가치의 상승이 4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근데 그거는 이 발전 계획이 성공했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뭐 공사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2,000원 위는 좀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 10,000원에다가 줄 딱 그어 놓고 10,000원 밑에서 주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5,000원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이렇게 8,000원대에서 주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한 8,000원대에서 주우세요. 7,000원, 8,000원? 7,000원, 8,000원대에서는 돈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억대로 넣으셔도, 뭐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있는 회사니까. 이 라 머시기 분이 이거를 왜 작전주로 골랐겠어요? 이게 좋은 회사니까 골랐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하림지주가 주가가 좀 눌려 있긴 할 거예요. 그 재개발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한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 관련된 회사는 주가가 잘 못 갑니다. 거의 다 눌려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소영, 이 이름은 아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소영이라는 분이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발의했잖아요. 이게 올해 5월에 발의가 된 건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이게 워낙에 이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이 천지개벽의 수준의 이 법이기 때문에, 이런 좀 덩치 큰 법들은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건 통과가 아직 안 됐고, 근데 아마 재발의를 할 겁니다. 이 보완점을 이 보완을 해가지고 재발의를 할 거예요. 보통 이런 좀 러프하게 큰 거 던지면은 막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야, 이거를 막 PBR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이 법의 그 요점이 뭐냐면은 PBR이 이 정상 이상으로 낮은 애들한테는 그냥 0.8로 계산해서 세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상속세를. 그래서 PBR이 뭐 할인지주처럼 뭐 0.25다. 0.25였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상속을 해도 그냥 0.8로 계산해서 이 상속세를 때려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0.8까지 무조건 올려라. 이런 법안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주사가 정상 PBR이 0.5인데 0.8까지 이렇게 세금을 걷어버리면 이거는 공정성에 안 맞잖아요. 지주사 프리미엄 할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민주당에서 막 법을 계속 발의를 했다가 이 좌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법이 사실 연초에도 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성분, 민주당 여성분은 0.8로 계산을 해서 이 법안을 했는데 이 남자분은 민주당이죠. 또 이 PBR 1배 상한법 발의. 그래서 이 PBR 1로 계산해서 그냥 세금 때려버리겠다. 상속세 내게 하겠다. 주가 누르는 거 아무 소용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비슷한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주가 누르는 상속 때문에 주가 누르는 회사들은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상속을 하면 좋은데 오너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할인지주는 오너가 되게 젊어요. 김홍국님이 아들한테 이 할인지주 지분을 21%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직 젊어요. 아직 아마 한 70살? 70살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정하시기 때문에 좀 상속을 너무 멀리 보지 좀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재동의 땅 개발을 김홍국 회장님이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016년도부터 각을 보시고 이 양재동 땅을 개발을 하려고 그 4천억짜리 땅을 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홈쇼핑 회사를 이렇게 지주로 흡수를 해가지고 그 4천억짜리 땅을 먹은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소원을 이루시기 전까지 이 양재동의 이 땅 개발 소원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아마 상속을 좀 미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시기가 좀 뒤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장님들은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목적 있잖아요. 목적. 인생의 업적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회장님들은. 그래서 인생의 업적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에서도 죽어라 그거 막 이제 막 롯데에서도 목숨 걸고 그 롯데타워 지은 거잖아요. 그 회장님 소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홍국 이 하림 지주 회장님도 이 양재동에 그 땅 개발을 하시는 게 소원이에요. 아마 소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을. 근데 딱 보니까 양재동에 땅 개발하는 걸 인생의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그 양재동의 땅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상속이 21% 상속을 좀 미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민주당의 그 법안이 발의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주가를 계속 누르시겠죠. 주가를 계속 눌렀다가 최대한 눌렀다가 눌렀다가 진짜 제일 쌀 때 상속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똥 밟은 거죠. 왜냐면 주가가 계속 눌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적정 주가가 3만원 4만원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눌리냐. 근데 민주당에서 그 발의한 법안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좀 주가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미래에 될지 말지는 몰라요. 이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가 나온다. 최신 뉴스가 나오면은 뭐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최신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번호로 그냥 할인 지주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이 12,000원 이상은 고평가다. 그래서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이 라인을 그냥 줄을 그어버렸어요. 12,000원 위에서는 파시는 게 좋아요 라면서 보고서로 이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 12,000원이 아마 단기 지지선이 될 거예요. 단기 지지선으로 여기서 12,000원에서 머물렀다가 이렇게 쭉 빠질 겁니다. 그래서 만원대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싸면 8,000원. 그래서 이 과거에 5,000원은 안 와요. 이제 과거에 5,000원은 이제 절대 안 옵니다. 8,000원이 저점이에요. 이제는 저점이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레벨업을 했어요. 양재동의 땅 개발 때문에. 그래서 8,000원이 저점이니까
과거의 저점은 잊으시고 이 8,000원대에서 주우시면 돼요. 8,000원대에서 주웠다가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주가가 또 막 오를 거예요.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을 녹이면은 개미들이 돈을 법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주가 대응을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결론이 뭐냐? 12,000원 위에서는 좀 주가가 비싼 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 한 3만원까지는 봐도 괜찮습니다. 주당 3만원까지는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식으로 상속세 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김준영 님이 이 할인지주 주식을 좀 들고 계세요. 그래서 할인지주 주가가 높아지면은 좋겠죠. 상속세 낼 때. 결국에는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도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마침 아드님이 이 할인지주 주식을 좀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은 상속세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좀 이상한 법안을 또 통과시킬지 그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면은 제발 여기서 사지 마시고요.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런 위에서는 사지 마시고 저점에서 10,000원 아래에서 8,000원대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026년도에도 이 무료 추천주가 나갑니다. 이 2026년도에 오를 주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추천주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자를 하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주는 보통 수익 조금 드리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짜 테마가 있죠. 공짜 테마는 우크라이나 종전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주는 이 6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6개월 안에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중순까지는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인적 자원이 고갈이 돼가지고 자, 말씀을 드렸겠지만 40만 명 누적으로 탈영했고요. 매달 35,000명이 이 사망, 부상 혹은 탈영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수급은 거의 뭐 한 달에 뭐 2만 명? 그러니까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순손실이 나고 있어요. 순손실이 인력이. 근데 이미 인력이 부족하다. 러시아는 8명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1명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최전선에 그 요충지 아시죠? 포크롭스크? 거기서 우크라이나 병사들 5,000명 갇혀 있으면은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이 얘네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병사들 이 5,000명이 이 최전방에 도시 하나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러시아에서 얘네를 막 죽이거나 막 잡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냅둬요. 왜냐, 포위만 하고 있어도 이 포위망을 뚫으려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여단을 투입해요. 여단 하나 투입하고 여단 하나 더 투입하고 여단 하나 더 투입하고 이래서 막 여단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냥 와서 죽어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방어막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러시아 애들이 이 5,000명을 포위해 놓고. 그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막 오면은 이 사람들을 그냥 죽여요. 이게 방어 진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왜냐면은 공세보다 방어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병력들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 못해요. 내년 중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푸틴한테 계속 연락해가지고 휴전하자고 계속 떼쓰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휴전을 하기가 싫죠. 왜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전쟁을 왜 멈춥니까? 내가 이기고 있는데 싸움을 왜 멈춰요? 그래서 러시아한테 정말 유리한 협정이 아니면은 러시아가 이 휴전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위기는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주를 우리가 미리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곧 거의 패전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저점에서 이렇게 막 횡보하다가 가끔 오르기도 했다가 그래서 이런 저점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주도 이 저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모아야 된다. 뭐 2배, 3배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크라이나. 근데 이게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보통 주포들이 그냥 막 올리더라고요. 2배, 3배.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면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연락을 주시고요. 옆에 번호로 그냥 하림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같이
가자, 같이 동행하자, 같이 돈 벌자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영상을 만듭니다.